됐나? 네, 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어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을 이제는 발표를 했죠. 저는 AI 기본법 발의를 할 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거버넌스였고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든 거였고, 그 법안 통해서 현재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 마련했었던 입장에서 어제 그 실제 행동계획 발표란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략위원회에서는 내일 세미나를 열어요. 그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엽니다. 그 장관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주제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영역인데,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작년 가을부터 전 세계 AI 프론티어 랩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9월에 AI 전환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한 토론회 개최 그다음에 입법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토론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시기상조다. 이거는 기업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장관께서는 이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뭐 시기상조라 지금 적절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요즘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뭐 현대자동차 사업장에서의 이슈랄지 아니면 몰트북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거기서 실험 내놓은 거 봤을 때 AI 에이전트 영역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더 이상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AI하고 과학기술의 과실을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AI 전환 관련된 기본사회 구성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고,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국회의장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은 AI로 인한 부의 집중을 해소하고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AI 전환 기본사회 관련법 그리고 AI 전환 대응 기금 입법화 논의를 국회에서도 시작해야 되지만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적으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 저희 부처 특히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AI 기본사회 만들기에 대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관련된 저희가 뭐 프로젝트나 이렇게 집행을 뭐 함에 있어서 여기에 기반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로서 이제 기재부 등등등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시작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 얘기하는 독파모 쪽인데요. 저는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줄곧 투트랙 전략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현재 상황 자체는 그 나이파의 그 오픈소스 지원 사업 수요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메타 라마나 알리바바 QN 을 쓴다고 답을 해왔어요. 정작 우리 독파모 정해팀이 내놓는 모델 쓰겠다는 AX 사업장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 중이라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차 평가에서 살피셔야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관님 혹시 예전에 독자 OS 하모니카 사업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합니다. 네, 이게 MS 종속 맞겠다고 만들었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고, 저는 그 사례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의 키는 제가 당시 인사청문회 때에도 강조드렸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 독파모 성능이 월등히 좋다 해도 그 성능이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선 절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세금 들여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이거 써야 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민간 해외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국내용하고 글로벌 진출용 버전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독파모 그 자체가 민간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하모니카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지금도 디지털 갈라파고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지 독파모 사업이 발목을 잡게 되면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주 내로 2026년 예산 사업 참여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해서 선호 모델 수요 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 포함해서 민간 기업에서 왜 우리 모델을 외면하는지 분석을 해서 6월로 예정된 2차 평가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행 계획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같은 결인데 지속 가능한 운영비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델 만들어도 GP 운영 포함 운영비 감당을 못하면 모두의 AI는 좌절이 되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정부에서 당초에 독파모 모델 그 계획 보면은 26년도부터 AX 혁신 지원까지도 함께 추진하고 필요시 예산 매칭까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운영비 부담 때문에 독파모 서비스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서비스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 혹은 누가 그 클라이언트가 됐든 그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성 때문에 선제적인 지원책을 이제 실천함으로써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독파모가 단순한 국책과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AI 3강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챙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조금 챙기시겠습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독파모의 진짜 활용성이 저는 2차 결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결과에서도 나름의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사를 하면은 또 우리 독파모를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좀 더 늘어났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모델 개발과 실제 활용이 같이 병행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늘어나는 것보다 저는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건 왜 안 쓴지를 파악해서 그걸 반영을 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영하고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쿠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쿠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네.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쿠팡 민간 합동조사 결과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뵙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3,367만 건, 그리고 배송지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런 배송지 목록 1억 4,800만 건.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이게 내용은 사실 더 많다고 또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그리고 주문 목록 10만여의 조회.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쿠팡은 12월 25일에 자체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3,000건에 불과하다 그랬고 제3자 공유, 전송 유출 기록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쿠팡 결과를 보면서 어제 최종 결과를 보고 쿠팡이 12월 달에 자체 조사 결과 발표하고 계속 이거로 여론전을 하고 특히 미국에 그런 여론 형성을 하고 정부에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기업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 쿠팡이 조사 주체가 아닌데 버젓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이거를 갖고 엄청난 여론전을 했어요.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3,000건에 불과한데 괜히 뭐 정부에서 난리를 떠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 정계에서는 똑같이 쿠팡이 3,000건이라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러냐 이래 갖고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쿠팡의 여론전에.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3,300만 건이 3,000건으로 둔갑해서 이걸 10,000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아니 조사 주체가 아닌 잘못한 기업이
자기네의 잘못을 만 배나 축소해서 축소 왜곡, 은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버젓이 이걸 어떻게 발표할 수 있나. 그리고 아직도 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지 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쿠팡 본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한 어떤 좀 항의를 좀 쿠팡 코리아, 쿠팡 본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그 3,300만 건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체 조사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걸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뭐 유출자와 합의가 있었는지 증거를 은닉했는지 증거를 뭐 변용했는지 이런 걸 갖고 형사처벌이나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 개보를 통해서 이제 가태료, 공정위, 경찰청 그리고 법무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부분들 후속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어제 쿠팡 라이더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쿠팡 이치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어제 집단 소송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저도 같이 했는데 2020년에 라이더 13만 5천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과징금 2억 7천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그 라이더 분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어제 제기했는데 저는 먼저 쿠팡의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쿠팡 사태가 재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저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저는 거의 같은 적극적으로 사고라고 철저하게 보거든요.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조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렇게 나왔고 쿠팡이 지금 하는 것도 그때 정부의 대응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쿠팡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뭐 하는 건지 쿠팡은 아무런 타격도 안 입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답답해 하실 텐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 그 주가가 이 사고 직전에 작년 11월 28일 날 28.16달러였는데 오늘 18.25달러예요. 35% 하락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쿠팡이 67조 원이었는데 지금 43조 원, 24조 원 증발했어요. 쿠팡 주가가. 저는 그 미국에서도 뭐 정치권에서는 쿠팡을 옹호하고 있기도 하고 뭐 로비가 일부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쿠팡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4조 원이 증발했으면 상당히 큰 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정부 조사 결과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쿠팡에 대해서 더 큰 시장의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쿠팡 같은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정부에서 빨리 해주십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정부에서는 어떤 이번 그 사태를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거고 관련해서 좀 문제 있는 점들을 저희가 잘 분석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맨날 얘기하는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법대로만 네, 처리하는. 공정하게 지금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 보면 공공분야 국산 MPU 본격 도입하고 초기 수요 창출 및 K MPU 프로젝트 추진, 독자 AI 모델 플러스 MPU 패키지 완성 2027년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보고 되게 저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봤어요. 그리고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원 의원 질문이나 다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장관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다음 PPT 좀 보죠. 지금 GPU에는 작년에 1.3만 장에 1.46조 원 투입했고 올해 2.4만 장에 2조 원 투입하는데 MPU 지원은 올해 109억 원이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불균형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MPU 이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뭐 100여 원이 아니라 한 약 3천억 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좀 합니다. 아, 3,300억. 제가 확인한 건데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109억 원으로 지금은 이제 MPU 구매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 MPU 국내 업체들이 아직 저희가 이제 인재 상용 수준의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거고요. 다만 아직 R&D 차원에서 더 개발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PU 생태계에 저희가 3,300억 정도를 추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AI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고위험 AI에 대해 저희가 이제 지능 위주의 AI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규제는 사실 국회에서도 좀 있다 하자. 1분 더 드린 거죠. 이미 드렸습니다. 네, 다 쓴 거예요.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분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도약하려는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예, 부총리님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그 과학기술 분야 정부 질문이었습니까? 경제 분야였죠? 경제 분야 질문. 그래서 우리 부총리님 답변 몇 번 하셨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총리님 통해서 질문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 어제 사실 저랑 황정아 의원이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을 대신해서 키스트 6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키스트 60주년을 축하하고 키스트의 새로운 60주년 100년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가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고 또 마땅히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지금